옥천은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옥천의 평범한 국민 김원희입니다. 네, 함께 진행하고 있는 원석 PD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야죠. 목감기 걸리셨다고. 아, 괜찮아요, 이제. 그래, 코로나 아닌 게 다행입니다. 네, 코로나는 안 걸려요, 저.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아가지고, 네, 코로나가 비껴가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어제 진짜로, 네. 제가 예전에 옥천에 네팔 결혼 유지 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총 4분인데, 그 중에 3분이 우리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각각 아들을 한 명씩 낳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지내왔고, 지금은 전부 다 삼양초등학교에 다 들어갔거든요. 다 같은 나이? 한 명은 이제 2학년. 이제 두 아이는 이제 같은 반. 와, 같은 반까지. 삼양초등학교 1학년 5반 같은 반. 야, 완전 친해지겠다. 좋겠다. 엄청 친해져. 네.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돌봄 교실이 있는 걸 착각하고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가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놀다가 이제 갔는데 이제 뭐 다문화 관련돼 가지고 돌봄 하시는 분이 따로 오시거든요. 네, 그 아이가 코로나 확진됐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다 검사까지 다 하고 했는데도 괜찮았어요? 다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까지도 정상이고. 다행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니라 제가 예상해 보건데 거기 이제 4시에 저희 집으로 이제 돌봄 하시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까. 그렇구나. 네. 뭐 코로나 뭐 금방 낫긴 하지만 또 안 아픈 게 좋죠.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일 이후부터는 이제 5세부터 이제 쭉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아동 이제 백신 접종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얘기를 나눌까요? 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건강보험 관련돼 가지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주민 차별, 그다음에 이제 지역가입하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족관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번거롭고, 불친절하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그다음에 부정확하고 불친절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 전달의 문제. 한마디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고 맞아. 공단 관계자들이 규정도 모르는 그런 처참한 현상을 이게 꼭 이주민과 관련된 게 아니라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공복으로 일을 하시는데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관심을 좀 가지고 업무에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두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 공무원들 존경해요. 네. 그럼요. 힘드시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럼요. 오늘 할 얘기는 이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료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생의주교라고 해가지고 좀 국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해서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의 생계와 의료권과 주거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이제 그런 복지 제도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 의료 보장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제를 보면 의료 보장에서 배제된 이주민의 건강권 그 부분을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의 의료 지원과 의료 상담으로 참 우리나라 국민들 자기가 돈 내가지고 그런 기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주민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위대한 국민성 사랑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얘기예요. 네. 슬프지만 아름다운 얘기. 네. 국내 체류 이주민 가운데 건강보험제도 개정 이후에도 네. 2019년도에 의무 가입으로 다 개정이 됐거든요. 네네.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 기본적인 의료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크게 비정규 체류 이주민과 장기 체류 이주민 중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민들이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체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농업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어업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농조합이나 뭐 수산업조합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네.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가입을 시켜주지 않죠. 네. 당연히 지역 가입으로 돼야 되고요. 그에 대한 폐해들은 우리 방송을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비정규 체류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이주민이 거의 200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건강보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이네. 네, 절반이에요. 네. 그다음에 아예 직장 가입도 안 되고 지역 가입도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 부분들은 이제 그건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 기타 지원이죠. 네. 지원이라고 표시된 분들은 지역 가입조차 안 돼요. 그다음에 6개월 미만 체류자들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 미만 체류자들이잖아요. 이게 원래 3개월이었는데 네. 6개월 연장이 돼가지고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여기에 2021년 2월까지 네. 지역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유예된 유학생들을 포함한 유학생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유학생들도 지역 건강보험이 안 돼요. 학교에서 하는 그 10,000원짜리 보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을까요? 한국어 배우고 지금 한류가 지금 막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옥천 같은 경우도 지역 경제 발전이나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해 가지고 뭐 도립대학교라는 교육 기관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어과나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유치하면 돼요. 그리고 옥천에도 2명의 원래 5명 했는데 2명의 유학생들이 있고요 지금. 네. 안 되네요. 네.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이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및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2020년 7월 말 현재 통계죠. 시점이에요. 네. 장기 체류 이주민 중에 건강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료 보장 미적용 인구는 네. 35만 9,570명이며 예를 들어 또 이제 직장 가입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죠. 제도적으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은 37만 889명으로 73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다. 예?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그 절반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분들인가요? 네, 지금은 더 많겠죠. 절반이죠. 200만 중에 이만큼이니까. 네네.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출국을 못 하잖아요. 네. 출국을 할 수 없어 한 달간의 반복적인 출국 유예를 받거든요. 그럼 그 출국 유예를 받은 체류 중인 이주민들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을 당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베트남 자기 결혼 이주 여성인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남편이 제대로 이렇게 돌봐주지 않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하도 딱 해가지고 베트남에 있던 자기 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를 이제 돌봐주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원래는 그분은 베트남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터진 거예요. 저번에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됐는데 이제 남편 이름 이제 한국인 남편 이름으로 시장 가입에 이제 딱 됐는데 출국 유예가 되는 바람에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출국 유예를 시켜줬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병원에 못 가요. 병원에 가더라도 거액의 금액을.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약국에서 지병도 있으신데 약국에서 약만 타 먹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고요. 의료보장 조약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그 수는 공식적인 체류 이주민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의 이주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네.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이. 다음은 이와 같이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이주민들이 겪는 주요 의료 문제들이다. 네, 이 의료 문제들을 한국 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곳이 있고요. 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그런 두 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죠. 우리 시민들이 이주민들의 건강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 배제된 이주민들을 의료 지원을 한 사례예요. 네. 그 두 단체에서 첫 번째 읽어보면 여성 이주 노동자, 그죠? 네. 그다음에 유학생들의 출산과 신생아 질환 거죠. 여성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잖아요. 네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뭐 생산 인력이니까 충분히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네. 예. 그다음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독일이나 예전에 갔을 때 유학생이 이제 그 나라의 언어나 학문을 더 선진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뭐 대학까지 졸업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네. 가서 하다 보면 더 공부하다 보면 가족까지 같이 가죠. 그죠?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모성 보호가 취약한 사업장, 한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출산휴가 제대로 못 쓰잖아요. 네. 모성 보호가 취약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우리가 모셔온 분들이니까. 네네. 일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일을 하다가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 때문에 해고되거나 사직하면 체류 자격 변경이 어려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임신하고 출산이 되면 당연히 이제 사직을 하거나 해고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농업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이제 체류 자격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 가입이 없어지는 거죠. 이로 인한 산전 산후 관리의 어려움과 고위험 출산에 노출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병원에 못 가니까 분만하기 전에 그다음에 분만 후에 관리가 어렵고 보험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출산할 때도 혼자 집에서 낳다가 막 그런 경우 생길 거고 진짜 우리나라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할 경우에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 대상이 아니죠. 이분들은 여성 이주 노동자니까 기본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임신은 고용 불안정 및 유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 체류 상태의 불법 임의자든가 그런 분들이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강제 추방 위협이라는 불안 요소로 인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심리적, 네. 신체적 불안정성은 신생아에도 영향을 미쳐 유산, 사산,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질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질환은 이주 여성과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 때로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OECD 여성 인권이 최하위인 건 아시죠? 여성 최하위인가요? 거의 최하위일 거예요. 네. 뭐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하위인데 이분들은 다 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분들이 이제 물론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지만 이분들이 낳는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거 있죠. 속인주의, 속지주의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를 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낳을 때쯤 되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낳고 원장 출산이라고 네. 그러죠. 네네. 속지주의든 속인주의든 간에 이 아이들은 한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예. 이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네. 거의 100만 이상의 이주민 중에 그 중에 절반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50만 여성 이주민들의 출산과 임신과 산전산후 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고 출산율이 세계 거의 꼴찌고 OECD 중에 꼴찌고 그죠? 네. 근데 아무런 뜻도 없네.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필리핀 여성 C씨는 한국에 들어와 일하던 오빠네 부부의 쌍둥이 출산으로 아이들을 함께 돌보기 위해 입국했다가 이후 오빠네 가정이 필리핀으로 돌아간 후 본국의 어머니 치료비를 벌기 위해 혼자 남아 의류 공장, 양말 공장 등에서 일을 했다. 사귀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 이민 사실을 알게 되어 2017년 12월 혼자 아이를 낳은 C씨는 아이고.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갖는 아기를 데리고 다니며 파트타임 청소일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 중이다. C씨는 미등록 미혼모 여성 이주 노동자로 혼자 생계와 양육 또 본인의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 삼중국을 겪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네. 아유, 씨. 화가 나네, 갑자기. 사례를 또 읽어드릴게요. 네. 태국 여성 S씨는 2016년 2월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는 곳에서 만난 남성과 사귀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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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아기 출산 후 남성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고는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도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래서 남자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고 약자잖아요. 네. 예, 이런 걸 막아야죠.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나 일을 할 수 없어 S씨는 지인, 아는 집에 거주하며 도움을 받고 있다. 아기를 본국에 보내고 싶지만 코로나 상황에 엄마가 데리고 출국해야 하는 본국 자기 나라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한국에서 혼자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에휴, 그래서 여성들에 관한 그런 생리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온전히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은 그러게요. 남성들이나 네. 사회 제도적으로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심각한 문제가 초래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되고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 사례는 우리 PD님이 읽어드릴까요? 네. 베트남 여성 D씨는 2019년 7월경 임신 확인 후 산전 검사를 받았을 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동네 개인 산부인과에서 2020년 4월 6일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출산 직후 아기가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심장의 대혈관이 전이되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바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그곳에서 수술하기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에 4월 7일 다시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 4월 10일 심장수술을 받았다.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4월 20일 소아외과 일반 병동으로 전실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아기 수술비만 1억 6천여만 원이 발생했으나 병원 측에서 5천만 원을 감면받고 희망의 친구들의 응급의료비 지원 등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있다. 아이고. 네, 이런 네. 희망의 친구들, 한국 이주민 건강협회라든지 네네. 사들모비 이주민과 함께 이런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서 해줘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진짜 너무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아유. 여기서 왜 자꾸 이런 뭐 무슨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산모한테 가장 큰 영향이겠지만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3D 업종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예전에 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뭐 암에 걸린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공장들은 위에 화학물 같은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대해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이분들은 더더군다나 산업재해 처리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 어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주 큰 대기업인데 그거 하나 산재 처리 받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엄청 투쟁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 세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편과 거제도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여성 C씨는 임신 35주 차에 출혈이 생겨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고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제왕절개로 출산한 후 폐렴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한 달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C씨가 치료받은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 등 의료 지원 사업 지정 병원이 아니어서 그런 곳이 지정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전원이 필요했다. 병원 옮기는 게 필요했다. 그러나 지정 병원인 대학병원 두 곳 모두 병실이 없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지정 병원이 있는데 네. 그 병원의 수가 형격이 없어서 저는 병실이 없어서 네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못 옮기는 거지. 혜택 못 받는 거지. 아기만 전원해서 해당 사업으로 심장혈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CC 의료비 미수금은 총 8천만 원에 달했는데 네. 병원 내부의 모금, 유민과 함께라는 단체에서의 긴급 지원금, 네. 캄보디아 공동체의 모금, 남편이 지인에서 빌린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남은 6천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태워나였다. 말이 되냐 이게? 남편과 거제도에 살고 있었다잖아요. 한국인 남편과. 네네. 거제도에서 뭐 했겠어요? 어업에 종사했겠죠. 그럴 것. 네. 네. 남편과 어업에 종사해서 얼마나 고된 노동에 시달렸겠어요.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맛있게 먹죠. 피디님도 저번에 어디 뭐 신안인가 어디 놀러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 어업 이중 노동자 되게 많죠. 네네. 그분들의 그렇게 한 달에 1년에 하루 쉴까 말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그분들의 노동에 의해서 이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게 아주 맛있는 우리 해산물들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어요. 예. 사례 다음 거는요. 베트남 여성 WC는 2019년 5월 출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주민과 함께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주민과 함께 의료팀까지 있어요. WC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출산이 가능한 지정 병원으로 연계하였다. 그러나 WC와 상담 과정에서 병원 담당자는 WC 남편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 요건에는 소득 요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2019년 3월부터 실직 상태였고 돈이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법을 병원에서 잘못한 거지. 잘못된 정보를 준 거야.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5사례는 모두 비정규 체류 이주민 가정의 자녀 출산 사례이다. 네. 정서적인 분만이 아닌 세 번째 사례와 같은 경우 대학병원의 국제수가 적용은 이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100배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 사례는 다행히 병원 사회사업시를 통해 국제수가를 일반 수가로 바꿔 적용하였고 다시 병원 내외부 자원을 연결하여 1억여 원 가까운 치료비가 감면되었다. 네 번째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이지만 병실이 없어 엄마는 병원을 전원하지 못했고 아기만 병원을 전원하여 치료받은 사례이다.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나죠. 다섯 번째 사례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대상임에도 병원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병원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실제 사업 대상 요건과 관계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을 못 받은 사례였다. 법이 이래 있으면 의료기관에 가는 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그렇게 큰 병원에 있으면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좀 써서 붙이고, 예? 해야지. 현행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의 부족 혹은 기금의 조기 소진, 나아가 병원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병원 자체 감면과 민간 자원의 연계로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조금 감면해 주고요. 전부 다 민간으로 해결하는 거죠. 연계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일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국가에서는 나몰라라고 있고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 착한 국민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미등록 이주 여성의 출산 관련 의료 문제 외에 최근에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된 제도 바뀌었잖아요. 네. 유학생들의 임신 출산으로 본인들의 건강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유학생들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니까. 다음은 정규 체류 자격이지만 건강보험 가입 이외로 희망의 친구들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몽골 유학생들의 임신 출산 사례이다. 예, 법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사례를 한번 PD님께서 읽어볼까요? 네. 대학교에서 보건 관련 전공을 하는 유학생 A씨는 2020년 5월 임신 중 하혈을 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건강보험이 없어 비용 문제로 응급처치만 한 채 개인 병원으로 전원한 후 계류 유산 수술을 받았다. 유산이 됐죠. 예. 그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네. 2017년 1월에 입국해 1년 넘게 어학당에 다니다가 현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 B씨는 2020년 5월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했다. B씨의 남편은 2019년 12월에 동반 비자로 입국하여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네. 네. 그다음에 2018년 유학 비자로 입국하여 경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C씨의 아내는 2019년 12월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남편과 지내다 임신을 하게 되었다. 체류 기간 만료 전인 2020년 3월에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돌아갈 비행편이 없어 계속 국내에 체류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임신과 출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읽어보면 네. 아내는 몸이 약한 데다 첫 임신으로 유학생이죠. 한국을 배우려고 오신 분인데 가족과 같이 온 거예요. 아내는 몸이 약한 데다 첫 임신으로 정기적인 산후 전 진찰이 필요했지만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정기 검진을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조기 진통이 와서 2020년 7월 16일 임신 29주 만에 1.74kg의 아기를 자연분만하였다. 그러니까 임신이 되면 이제 제대로 이제 정기 검진을 받고 그래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기는 72기인데다가 저체중 상태로 2달 정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 치료와 미수가 합병증 관련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치의 소견이 들었다. 현재 학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임신과 조산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하루 100만 원가량 발생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 100만 원. 아유.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잘못해서 임신하면 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그 시민단체 지원 말고 예. 일부 진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는 건가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2019년에 이제 유학생인 이제 지역가입 됐는데 네.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유학생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전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을 하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얘기인가? 아 그러게요. 한국에서 진짜 뭔가 오히려 유학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하면 안 되는 어떤 참. 이러면 이제 네. 국제망신인데. 왜 이렇지? 뭐 인구 절벽이라고 지금 그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막 그러면 이제 지방대학이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삶을 그렇게 해서 꾸려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이분들은 한국에 돈을 쓰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네네. 돈을 쓰러 오시는 분을 아기도 못 낳게 하고 지역 가입조차 못하게 하면은 진짜 돈을 쓰려고 오시는 분을 막는 거잖아요. 진짜 아프면 서럽기도 한데 진짜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지면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임신과 출산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아 그러게요. 네, 큰일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준수 노동자의 감염병 하기 전에 노래를 들어야 되나? 아 네. 들으실 노래는 이제 바이썸인데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이썸인데 아마 알고 계신 분은 알고 있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바이썸이라는 게 네. 1984년도에 나왔는데 예전에 광주 5.18 광주 민중항쟁 있죠. 네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군부 정권이라서 이거를 광주를 아주 외로운 바이섬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노래 실제로. 예. 그래서 광주 민중항쟁 후에 광주를 외로운 바이섬에 비유해서 그들의 슬픔과 애환을 이렇게 노래한 거거든요. 네. 이게 바이섬의 비하인드입니다. 네. 예.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로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네. 그냥 가사가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이 가사를 조용히 이제 여러분들도 음미해 보면 아주 평화로운 바위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죠. 그리고 모두 다 사라지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파도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네. 아유, 마음이 뭔가 아프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대놓고 그런 걸 말하지 못했던 시기이니까 이렇게 바위섬 가사를 이렇게 적어서 시적으로 표현한 노래고요. 네. 나중에는 이게 아마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려되지 않을까. 서태지 하여가 뭐 이런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그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알아줄 이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아무리 얼마나 믿겠냐. 그래도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거기에 대한 부채감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이주 노동자와 감염병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홍콩인가 싱가포르인가 이제 관리를 잘하고 있다가 이주 노동자 숙소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 발생해가지고 엄청 늘어났던 경우가 있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예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 부분들은 의료 보장에서 배제됐잖아요. 네네. 의료 보장에서 배제된 이주민들의 감염병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별히 감염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 속한 공동체와 지역 내 건강을 위해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나 많은 경우 치료비 부담으로 병을 키우는 사례가 많으며 네.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 다른 것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래 사례들은 특별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생활 환경 등으로 병을 얻거나 악화된 사례들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선 예방이 더욱 절실한 사례들이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죠. 네네. 그다음에 저는 그들의 숙소와 그 일터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입국한 P씨는 2020년 7월 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미역 공장에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기절했고 사람이 어떻게 일하다가 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했을 것 같네요. 저도 하루에 15시간 일해본 적 있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학교를 오전에 다니고 오후에는 저녁에 이제 주유소 야간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제 희망이 뭐였냐면 한번 MT 한번 가보는 거.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는 주간엔 주연으로 일하고 야간엔 주유소 총무로 일하고. 그러니까 그 주유소라는 바운더리를 두들당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낮에 일하다가 사람이 졸아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기름 넣다 보면 이제 졸아가지고 그 엔진 뜨거운 곳 있죠. 거기서 막 3번이나 뒤이고. 아이고. 사람이 장시간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이렇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피로감도 그렇고 판단 능력도 좀 아무것도 저하되고. 생각이 없어요. 네, 맞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내가 그렇게 일을 해봤고. 이후 집에서 쉬다가 8월 중 지역 내 종합병원을 갖게 되었다. 검사 결과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실상 처음 간염 진단을 받은 것은 2018년 말 임신 검사 때였다고 한다. 여성이었네요. 미역공장. 한국에 오면서 bun국에서 빚진 빚도 있고 뜻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예상외 병원비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임신 중이라 약을 사용하는 것이 주저되어 치료하지 않고 지냈다. 2019년 5월 출산한 후 2020년 초에 아기는 bun국에 보내고 3월부터 7월 말까지 미역 공장에서 주 3, 4회 하루 12시간씩 고된 아르바이트로 일당 6만 원을 벌을까요? 왜? 아이고. 남편도 일을 하지만 7월까지 하우스 아르바이트로 주 2, 3회 일당 6, 7만 원을 버는 것이 전부였다. 아유. 이래서 최저임금제가 국가에서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12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일당을 이렇게 받냐.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돼야 된다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거고.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인데 밑에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입국한 태국인 R씨는 본국에서 생활고로 인해 한국에 왔고 한국 내 지지 가능한 가족이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홀로 단신으로 한국에 오셨네요. 전남 지역 농촌의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당을 벌어왔으며 그 예전에 있죠.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사고가 있었죠. 네. 얼어서 돌아가셨죠. 네네. 네, 동사하셨죠. 일이 없을 때는 같은 국적인 지인으로부터 숙식 등을 제공받으며 생활해왔다. 평소에도 허약한 체질로 정기적인 소득은 평균 약 100여만 원인데 그마저도 대부분 본국에 송금하여 저축액은 없는 형편이다. 2020년 7월 하순경 고열이 발생하여 네.
지역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결핵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일하다 결핵 진단을 격리 치료에 들어가야 되었다. 네. 지속적으로 미열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네. 20일 입원 치료비가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여 1,000만 원 넘게 나온 상태이다. 아유. 일하다 죽어야 되나요? 아우 진짜 너무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2015년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WC는 전남의 한 딸기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나요? 매일 틈틈이 일해서 그런가? 그게 아닐 텐데. WC는 올해 8월부터 무력감과 힘 빠지는 증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하였으나,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일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네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 중 HIV 진단을 받았다. 비결핵 항산균 폐 질환으로 네. 결핵 약도服用중이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제공한 치료비가 250여만 원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태이다.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누구나 꺼려하잖아요. 농촌에 일할 사람도 없고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대신 일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네. 맛있게 먹고 있는 딸기, 예? 그걸 딸기가 이제 마트에 있으면 막 그렇잖아요. 저임금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병까지 걸리는 분들, 예? 그 어떤 책이 있거든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도시 어떤 거 되게 잘 돌아가는 가상의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의 시민들은 어떤 지하에 어떤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아이가 고통을 받아야 그 도시가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민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고통을 계속 꾸준히 받아야 도시가 존재한다는 거.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그 소설을 이제 빗대는 게 이런 걸 빗대는 거예요. 맛있게 딸기를 먹을 때 네네. 생각을 한번 합시다, 우리. 네. 네, 그래, 다음 소리는 피디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18년 입국한 나이지리아인 B 씨는 난민 신청자로 최근 가공육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8월 화순경 가려움증과 복통으로 인근 종합병원에 갔는데 위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잡히지 않자 다시 병원에 가니 C형 간염이 의심된다며 2차 병원에 가서 검사 권유를 받았다. 추천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C형 감염으로 진단받게 되었다. C형 감염은 3개월간 약을 먹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달치 약값이 무려 550여만 원이었다. 다행히 사장의 협조로 즉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 적용을 받아 약값은 170여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월급이 180만 원 정도라 앞으로 몇 달 동안 그의 월급은 모두 약값으로 들어갈 형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처음부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가공육 공장, 그러니까 옥천에도 가공육 공장 있잖아요, 그죠? 네네. 다 출장보험 가입되잖아요. 왜 이분은 외국인이나 이러면 출장 그걸 안 시켜준 거예요? 맛있게 우리가 가공육을 먹고 있는데 네. 마트에서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먹자고요. 계속 뭔가 마음이 씁쓸합니다.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비통한 거예요. 비통한 진짜, 네. 거. 진짜 이거는 너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그 힘든 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프기까지 하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뭔가 사회보험을 안 적용 안 네, 시켜요. 그게 없으니까 참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생산된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 타지에 와서 네. 뭐 가족이 있겠어요. 뭐 혼자 있으면 더 얼마나 그럴까.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민 인권센터가 있어요. 근데
충청북도 뭐 일부 우리는 충청북도 남부 권역이죠. 청주에만 이주민 인권센터가 있거든요. 네. 옥천에도 옥천 이주민 인권센터를 하나 만들고 네네. 점점 이제 그분들 사례를 조사하고 네. 도와주고 그다음에 조금씩 권역을 넓혀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요. 진짜요. 왜 이분들이 중요하냐면 물론 인권의 차이도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전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생산한 걸 우리가 소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소비하고 있고 맞아요. 이분들 돈 낼 거 세금 우리보다 더 많이 내요 지금. 그러니까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요. 일하다 죽게 생겼다고요. 죽는 사람도 많고 자살한 경우도 있고 임신과 출산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분들을 짓밟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살자고요. 다음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S씨는 2019년 10월 15일 입국하여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한 채 공장과 농장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경기 북부의 작은 하우스 농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농장 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고 월급은 165만 원이었다. 말이 되나? 안 됩니다. 정도에서 매달 70만 원씩 본국에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2달 남짓했을 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왜 그럴까요? 빡신 노동이었겠죠. 더 이상 농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네. 끼니를 제대로 챙기는 못하는 날이 많았고 열이 나고 숨쉬기 힘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은 가지 못한 채 약국에서 사온 약만 지내며 먹는 걸 보고 친구들이 2020년 11월 초에 병원에 데리고 갔다. 네. 엑스레이 촬영 결과 폐가 하얗다는 소리를 들었다. 지역 내 이주민 상담소를 통해 의료원에 갔지만 해당 병원에는 호흡기 내과가 없어 다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고혈압, 당뇨의 과거력이 있었던 H씨는 검사 결과 국내 발병 감염병으로 추측되는 급성 좁쌀 결핵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에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폐 양쪽에 기흉이 생기면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12월 초에 사망하였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위 세 사례는 모두 비정규체로 이주민이지만 네. 병원의 수가 조정, 일반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하는 건데 네. 및 민간인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네.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된 반면 다섯 번째 사례는 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미루다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이다. 네. 네 번째 사례는 난민 신청자로 취업 상태였기 때문에 네.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으로 보험 적용을 받아 약값 부담을 덜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었다. 다른 어떤 질환보다 감염병은 치료가 우선되어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의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그 간염이라든지 네. 감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을 방치하면 부려먹기만 하고 병 걸리게 만들어서 네. 방치하면 네. 우리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벌금 천물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우선은 시간은 다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네. 다음 시간에 할 사례는 이제 오늘 다 못했는데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있어요. 네. 내 이주민 건강 실태에서 대해서 말해볼 건데 여기서 되게 끔찍해요. 이거는 보호소인데 네. 보호소면은 약간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보호소가 아니라 거의 감옥이죠. 얼마 전에 나온 영상 보니까 거기서 막 투쟁하고 싸우고 뭐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제대로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호소 내에서도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줘요.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소가 아니라 외국인 보호소.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외국인 보호소 내 이주민 건강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노래는 네. 세상은 요지경. 아 정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곡 정말 잘하죠.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 듣고 오시겠습니다. 듣고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반쯤다. 인생 살면 7,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사 흐트러지고 할멈씩 도망갔네. 하하!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반쯤다. 인생 살면 7,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사 흐트러지고 할멈씩 도망갔네. 하하! 세상이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